자,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아, 잘 지냈죠? 확실히, 네. 일주일이 넘었죠, 벌써? 한 열흘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다니시는데. 근데 뭐 어떻게, 할만하세요? 아니면은, 어휴, 역시 못하겠다, 뭐 싶으세요? 할만하세요? 할만하죠, 예. 일단은 뭐, 한 열흘 정도 됐으면 이제 한 3시간, 4시간 앉아있는 거 조금 적응이 됐죠? 예, 예. 근데 이거를 1년 동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너무 무리하지 가끔 가다가 너무 무리해서 공부하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아예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 얘기가 아니라 너무 이제 막판 같이 그렇게 막 하루에 10시간씩 이럴 필요식이 없다는 거지. 그래도 최소한 복습 정도는 부탁드릴게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죠? 오케이. 됐죠. 자,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조금 일찍 끝났죠. 지난주 일찍 끝났어요. 일찍 끝났어. 자, 오늘은 죄송한데 한 2시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4시간. 가급적 1시 반에서 2시 사이. 그러면 1시 40분에서 45분 정도. 그 정도 괜찮죠? 예. 약속 별로 없죠? 왜 세법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나중에 되면 그렇게 진도 밀리면 4시간씩 하고 그래요. 예, 많이 하면 좋은 거죠? 할게요. 먼저. 자, 프린트 다 받아오셨죠? 오케이. 자,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아주 기본에 대해서 한번 조금 보도록 했는데 얘는 일로 또 안 옮겨지니 이게. 오케이, 됐다. 오케이. 자, 먼저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신고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국세인 경우에는 세무서에다가, 지방세인 경우에는 구청이나 시청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죠. 자, 얘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네, 지방세입니다. 요거 모르는 분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국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범위가 전국이다 보니까 아니 물건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는 그냥 주소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물건 소재지. 그렇죠. 그래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부동산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노원구에 살면서 강남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럼 노원구청이다, 강남구청이다. 강남구청이다. 그렇게 말했었고. 자, 그럼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자, 취득일부터 60일이다. 아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0일이다. 언제예요? 취득일로부터 60일. 그렇죠. 절대 여러분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0일 아닙니다. 바뀌어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한 해에 만약에 2개 이상의 물건을 취득을 했습니다. 올해 강남의 주택을 내가 2개를 취득을 했네. 합산 과세한다 아니면은 물건별로 과세한다. 물건별로 과세한다. 자, 그래서 요런 세금을 뭐라고 해요? 물세. 여러분 물세 들어봤죠? 예, 요런 세금을 물세다 이렇게 말했었죠. 물세. 여러분 어제 수업이 뭐였어요? 근데 공식법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근데 왜 이렇게 힘들이 없어요? 근데 되게 좀 어려운 과목 하고 난 다음 날이 좀 힘이 없고 좀 이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즐거운 날이잖아요. 오늘. 자, 오늘 무슨 날? 불금. 예. 우리랑 관계 없지만 어쨌든 간에 불금. 그렇죠. 금요일이니까 좀 힘을 내요. 그죠? 자, 어쨌든 물세입니다. 자, 그럼 합산과세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인세. 그렇죠. 인세냐 물세냐. 취득세는 물건별로 과세하는 지방세다 보니까 물건 소재지에다가 물건별로 신고하시면 되는데 언제까지 신고한다?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된다. 자, 그다음 등록명세 볼게요. 자, 먼저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자, 그랬더니 저당권 설정 등기란 걸 하네요. 자, 이때 납세 의무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다. 저당권이 생기는 저당권자인 은행이다. 자, 누구예요? 저당권자. 다음 시간에 되면은 등록면허세를 배울 겁니다. 그때 되면은 요거보다 조금 범위가 넓어져요. 이제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예로 저당권 설정하는 것만 들었는데 요것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요거 되게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내가 내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서 내는 거예요. 근데 좀 관례상 이제 많이 좀 미뤄왔던 게 사실이죠. 자, 그다음에 요것도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자, 그러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중요해요? 아니면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중요해요? 물건 소재지, 부동산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강남에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강남구청에다가 일단 등록명세를 신고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또 언제까지냐? 설정일로부터 60일 내에 해야 된다. 아니다. 등기 등록 전까지 해야 된다.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어디 간다고요? 그렇죠. 등기소 가서 이렇게 내가 저당권 설정 등기하려는데 세금까지 냈거든요. 그러니까 해주세요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국세, 지방세. 지방세, 마찬가지 세무서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 그러니까 강남구 입장에서는 야, 외지 사람이 내 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을 했니? 나한테 취득세 내라. 야, 외지 사람이 내 구역에 있는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니? 내가 계속 1년에 한 번씩 재산세를 부과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이었죠. 자, 얘는 신고하는 세금이다 아니면 고지서로 받는 세금이다. 고지서로 받는 세금.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고지서로 받는 걸 보통징수라고 해요, 특별징수라고 해요. 보통징수, 보통징수. 자, 그럼 특별징수는 뭐예요? 특별징수. 국세에서 말하는 원천징수입니다. 편의상 징수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어떤 지방세를 걷고 싶은데 야, 그냥 그 사람한테 신고하라고 하면은 분명히 안 낼 거니까 네가 아예 지급을 할 때 일정한 금액을 떼서 납부하면 될 거 아니냐. 국세는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 그러면 여러분 고지서 보내는 걸, 지방세 보내는 건 보통징수라고 했죠. 국세 보내는 건 뭐라고 했어요? 정부부과 방식. 그렇죠. 정부부과 방식. 원천징수냐, 특별징수냐, 정부부과냐, 보통징수냐, 특히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세법을 하고 솔직히 복습이란 걸 했다. 아무도 없어요? 미안하다 안 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복습이 중요하다, 출석이 중요하다. 출석. 그렇죠. 아니, 그렇다고 출석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가급적 하시는데 그래도 출석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나마 기초과정이니까 좀 괜찮지만 나중에 되면 하루를 빠지게 되면 거의 뭐 양 자체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를 커버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피곤하고 졸리더라도 어디에서 여기서 약간 꾸벅꾸벅 존다 하더라도 그래도 남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지방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자, 이거 뭐라고요? 과세 기준일. 1년 동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날짜에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1년치가 몰빵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이다. 매년 12월 30일이다. 매년 6월 1일. 여기 2도 없네 그나마. 매년 12월 31일입니다. 자, 또 관할구역에 여러 채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 주택별로 과세할까 아니면 합산 과세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요. 주택별로 과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산세는 이제 뭐에 대해서 과세하냐면 먼저 토지하고 이제 건축물, 토지하고 건축물 재산세는 자, 그리고 주택. 그렇다면 주택. 우리랑은 관계 없지만은 선박하고 자, 그리고 항공기를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으면 물건 소재지에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전부 다 물세가 기본이에요. 근데 합산 과세하는 것도 있긴 있죠. 뭐였죠? 토지. 자, 그죠? 토지 중에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거,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거.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세 필지 갖고 있다. 이러면 필지별로 과세해요. 나대지를 세 필지 갖고 있다. 이러면요. 합산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무조건 물세다? 아니다. 기본적으로 물세지만 인세로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까지 아시면 됩니다. 되죠? 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주택별로 요거 중요하죠. 또 재산세 납부 기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자 9월 30일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7월 달에는 주로 이제 무슨 분 재산세가 나오죠? 건축물분. 자, 주로 보시면은 이제 건축물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자 9월 달에는 주로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죠. 7월에 주로 나오는 건 건축물분 재산세, 9월에 나오는 거는 토지분 재산세. 그럼 이 두 개 금액이 같아요? 다르죠. 상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 위에 것만 계산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이거보다 얘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주택은 어떻게 해요? 주택은 따로따로 계산한다. 한 큐에 계산한다. 한 큐에 계산을 해서 어떻게? 절반씩. 그렇죠. 그래서 나는 단독주택을 갖고 있으면 야,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얘도 건물이고 얘도 토지인데 이걸 따로따로 계산하지 않고 어차피 시가 표준액 발표할 때 한꺼번에 발표하니까 그냥 전체에 대해서 계산해. 그게 만약에 100만 원이 나왔으면은 얼마씩? 절반씩 나누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됐죠? 다른 선생님들 집 그린 적 있어요? 혹시 집? 집 이렇게 그린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좀 시덥지 않은 얘기인데 다른 선생님들은 되게 지붕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요. 나만 이런 식이요. 대궐, 기와집. 그렇죠. 이왕이면 좋은지. 이건 이상하잖아요. 초코송이 갖고 그죠, 약간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나만 그렇다 이거죠. 오죽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았으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왜 그래 도대체 여러분? 뭐 이상하네. 오늘. 지난주엔 좀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유독 좀 이렇게 침체돼 있다고 그랬달까? 약간 추워서. 더워서 그럼? 더워서. 예. 아, 참 총무님 뽑았어요? 총무님 안 뽑았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구나. 총무님 하시면 좋습니다.
총무님이에요? 뭐 익숙해. 하여튼 총무님이요. 그래 맞아. 예. 오케이 총무님. 자, 그럼 그 얘기 할 필요 없지. 안 뽑았으면 이제 총무의 특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뭐 예, 같이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자, 됐습니다. 네 번째. 지난주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봤는데 사실은 안청 못했어. 그렇죠? 올해는 합격? 올해는 합격해. 1차 됐어요? 됐어. 그렇죠. 올해는 합격해. 반드시 합격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다음에 이제 동차로 합격해. 자, 종부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물건 소재지 지자체에서 무조건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엄마가 야 비켜봐. 엄마가 다시 한번 이 사람한테 왕창 매겨줄게. 자, 그럼 여러분들 종부세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야, 종부세는 그러면 국가가 세금을 많이 맞는데 이거 여러분 국가가 가질까요? 아니면 그대로 걷어다가 애들 나눠줄까요? 왠지 말하는 게 뒤에 것 같지 않아요? 예, 걷기는 국가가 걷는데 다 지자체에 다시 교부합니다. 이거는요, 종부세는. 그러니까 대박이요. 차마 우리가 못하는 거를 국가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국세. 자, 국세다 보니까 어디에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어떤 사람이 특정 지역에만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냥 그래 세무서인데 전국 어디에서 할 거야? 그냥 이 동네 우리 동네 세무서에서. 자, 그래서 이거는 국세입니다. 자, 그리고 재산세가 아니라 종부세는 다시나 잘못해요. 자, 과세 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요거 12월 30일이다 아니면 매년 6월 1일이다. 요것도 6월 1일입니다. 결국 종부세 걷는 거는 재산세를 부과했던 자료를 국가가 모아다가 그걸 바탕으로 또 한 번 과세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러분 재산세나 종부세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팔려면 가급적 언제 팔아라. 6월 1일 되기 전에 팔아라. 가급적 살려면 언제 사라. 6월 1일 지나 사라. 그게 좋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가장 큰 차이점 얘입니다.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어요. 요거 합산하여 과세할까 주택별로 과세할까 이겁니다. 자, 뭐예요? 얘는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인세. 자, 이런 세금은 인세라고 말을 합니다. 물건별로 과세하면 물세, 합산하여 과세하면 인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얘도 고지서로 보내는 거죠. 지방세 고지서 보내는 거는 보통 징수라고 했는데, 자, 국세 보내는 건 뭐라고 해요? 정부 부과 방식입니다. 정부 부과 방식. 정부에서 부과하는 방식. 아니면 이제 문제 보시면 우리 고지징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래도 맞는 얘기예요. 고지징수. 네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고지서를 보내서 걷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근데 무조건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자, 뭐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는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재산세하고 좀 많이 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국세고 지방세고 대개 물건별로 하고 합산과세하고 무조건 고지서로 받는 방식이고 얘는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납기도 차이가 납니다. 자, 납기 12월. 절대 여러분 16일 아니라고 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언제까지? 15일까지. 근데 이거 지문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오답으로.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땡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아유, 이게 뭐 헷갈리겠어. 막상 근데 시험 보러 가면 쭉 보다 보면은 막 그래요. 그냥 그런구나 막 넘어가고 막 그렇습니다. 세법은 여러분 시험 언제 봅니까? 시험 1차예요? 2차예요? 2차 중에도 1교시 해봐요? 2교시 해봐요? 2교시 해봐요. 2교시 중에서도 앞에 봐요? 뒤에 봐요? 25번부터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 힘이 넘칠까요? 아니면 힘이 들고 막 지쳐있는 상태일까요? 지쳐있죠. 분명히.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공법도 안 보면 꽈락 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보고 있어요. 좀만 집중해 주세요. 벌써 합격자 발표가 다음 주죠? 네, 다음 주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내년 이맘때에는 우리 즐겁게 아시겠죠? 내년 이맘때에는 즐겁게. 네. 자, 마지막 5번 양도세. 양도세 국세 지방세?
이것도 가끔 헷갈리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취득세 할 땐 지방세니까 물건 강남구청에다가 신고 납부했는데 이 집을 만약에 팔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때도 강남에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노원구에 신고합니다. 우리 동네. 자, 따라서 어디에다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점점 이게 좀 희미해졌어요. 이제 전부 다 이제 전자 신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가서 신고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냐? 아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냐? 이제 요건 중요합니다. 언제예요? 두 번째,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특히 요거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라고 많이 나와요.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그럼 내가 만약에 3월 14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자,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그러면? 5월 말까지, 그쵸? 이 날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5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해당 과세 기간에, 우리 해당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 건 대개 이제 1월 1일부터 자 12월 31일 1년 동안 때 거를 과세합니다. 1년 동안 장사했니? 그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거고, 1년 동안 월급 받은 거 근로소득으로 하듯이 1년 동안 양도를 통해서 번 게 여러 건이 있었다. 자, 이런 경우에 합산과세예요, 각각 신고해요.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요 정도는 이제 가볍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요. 예. 자, 뭐 두 번째 시간부터 좋아지겠죠. 네, 자. 이거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예요, 부가세. 아니, 부가세가 아니라 요 부가세 두 가지.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입니다. 자, 얘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합니다. 부가세라고 하는 거는 다른 세금 거둘 때 부수적으로 더해서 걷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고 보니까 재산세만 있는 줄 알았더니 고지서를 보니까 뭐 얘가 껴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하나는 국세고 하나는 지방세입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 자,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지방세. 일단 요 이름에 지방자가 붙었잖아요. 지방이나 지역자가 붙으면 지방세. 그리고 농어촌이다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지방에만 있다 아니면 전국적으로 있었다. 전국적으로 있었다. 국세. 자, 그리고 뭐 말했듯이 이제 전부 다 부가세죠. 전부 다 독립세가 아니라 부가세. 자, 그다음에 보통세, 목적세. 특정한 목적에만 쓰면 뭐예요? 목적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걷어서 두루두루 쓸 수 있다. 이러면요. 보통세. 자, 얘는 목적세입니까? 보통세입니까? 목적세죠, 그렇죠? 자, 농어촌을 위해서 써야 되고, 이제 밑에 건요, 지방교육을 위해서 써야 되고. 그러면 목적세 이거 말고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혹시? 그렇죠.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목적세가 될 겁니다.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자, 다음 볼게요. 과세 표준 크기와는 관계없이 일정하게 세율이 고정된 세율. 자, 이런 세율을 뭐라고 했나요? 용어 알고 있어야 돼요. 비례세율. 용어 많이 나올 겁니다. 비례세율. 1억짜리를 해도 10%, 10억짜리를 해도 10% 똑같다. 이런 경우에는 비례세율입니다. 비례세율. 자, 그러면 비례세율의 반대는 뭐예요? 비례세율 반대. 누진세율. 그렇죠. 요거는 이제 누진세율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누진이 두 가지가 있었죠. 단순 누진이 있고 초과 누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은 대부분 무슨 누진?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표준 세율이다라는 단어도 좀 아셔야 되는데, 표준 세율은 국세를 지방세를 절대 국세에는 표준 세율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지방세, 취득세, 등록명세, 재산세 이런 것들 부과할 때 통상 적용해야 되는 세율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뭐 얼마만큼 가감 조정, 그러니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몇 프로? 50범위에서 가감 조정 가능합니다. 요거는 생각보다 지문이 많이 나와요. 요건 표준 세율. 이 두 가지 헷갈리지 마세요. 비례 세율이냐, 표준 세율이냐, 비례 세율이냐, 표준 세율이냐. 자, 다음에 이제 그래서 부가세가 이제 뭐뭐가 붙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했나요, 우리? 아직 안 했죠? 이제 오늘부터 할 겁니다, 이제. 자, 오늘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429페이지. 자, 부동산 활동별 조세 좀 볼게요. 부동산 활동별 조세.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너무 더워요. 저는 집에서도 아직 선풍기 틀고 있어요.
그 정도면 병 아닌가 이거 혹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틀고 있다가 조금 추우면 좀 이렇게 끄고 그러는데 진짜 그죠? 429페이지를 보시면 자 부동산 활동별 관련 조세 그 앞쪽에 왼쪽에 보면 가산세 있죠? 요 가산세는 기초 과정에서 안 할게요. 기본 과정에서 할게요.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토할 것 같아. 예, 가산세. 자 이제 부동산 활동별 조세는 뭐냐면 부동산 취득하면은 무슨 세금을 내야 되냐 이거예요. 뭐 당연히 취득세였지.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였지. 많이 갖고 있으면 종부세였지. 부동산 팔면요. 양도세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가지수가 하나당 한 8가지, 9가지 막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결국 궁극적으로 알기는 아셔야 돼요. 알긴 아셔야 되는데 무조건 외우세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못 외울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전에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해야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먼저 설명. 자, 요거 이제 부가세입니다. 우리 아까 부가세 2가지 있었죠? 네, 농어촌 특별세하고 또 무슨 세? 네, 지방기업세, 지교세라고 할게요. 얘네는 독립적으로 신고한다든지 이런 세금이 아닌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세금에 뭐가 붙냐 늘 2가지가 다 붙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요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요걸 먼저. 자 먼저 납부시가 있고 감면시가 있는데 납부시 먼저 말씀드릴게요. 납부시는 뭐냐면 취득세 신고서 내가 만약에 4억 주고 땅을 샀어요. 오케이. 그리고 요거 강남구에 있는 땅을 샀기 때문에 강남구청에 이제 취득세를 신고하러 갑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여기에 있는 땅을 4억 주고 샀거든요. 오케이. 신고서 좀 써주세요라고 해서 4억이고 돈 주고 샀으니까 몇 프로 그리고 얼마입니다라고 신고서를 창구에다가 들이밀었습니다. 한참 막 입력을 해. 그러면 드륵드륵드륵 한 다음에 고지서 끊어줍니다. 근데 고지서 딱 보니까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납부시는 그 얘기예요. 납부시. 고지서에 누가 들어가 있냐? 됐죠? 자, 취득세 1년 내내 나올 겁니다.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 가급적이면 빨리 거둘라고 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금액을 거둘라고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세는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은 세금. 나중에 나오겠지만 등록명세는 치사한 세금.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 자, 그러면 요거 한 개만 붙겠다, 둘 다 붙겠다. 둘 다 붙죠. 그렇죠.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도 붙고 지방교육세도 붙습니다. 취득세는. 야, 나는 분명히 취득세 100만 원이다라고 신고했는데 실질적으로 100만 원이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 얼마, 지방교육세 얼마 이렇게 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얼마인지까지 식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건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그거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조금 좀 이렇게 혹시 상식 좀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돈 주고 사면 취득세 4% 혹시 아세요? 상가 건물을 돈 주고 사면 취득세가 4%인데 실질적으로 내는 건 4%가 아니라 4.6%예요. 요거는 나중에 중개하실 때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관련된 게 4.6. 취득세는 4%지만 0.6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합쳐서 0.6%예요.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합쳐서 0.6%. 그러니까 1억짜리 땅을 사게 되면은 460만 원인데 취득세는 400만 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합쳐서 6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오케이, 이렇게 둘 다 붙어요. 됐죠? 취득세는 욕심이 하나 붙는다, 둘 다 붙는다, 둘 다 붙는다, 둘 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요. 국세는 국세 붙고 지방세는 지방세 붙습니다. 국세는 국세 붙고 지방세는 지방세 붙어요. 자, 그럼 등록명세 국세였어요? 지방세였어요? 지방세. 그럼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 그렇죠. 지방세니까 지방교육세. 오케이. 몇 %까지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요건 나와요. 근데 대신에 뭐가 붙는다는 거. 재산세, 국세, 지방세. 지방세. 그럼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 그렇죠. 오케이. 재산세 고지서를 보니까 재산세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붙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종부세는 국세였다, 지방세였다. 국세였다. 그럼 종부세 고지서에는 뭐가 같이 나오겠다. 농어촌 특별세. 그렇죠. 오케이. 쉽다. 취득세만 욕심이 많은 세금이라 둘 다 붙는 거고 나머지는 고지서에 보면은 국세는 국세 붙어 있고 지방세는 지방세 붙어 있습니다. 국세는 국세, 지방세는 지방세입니다. 쉽네. 그죠? 자, 양도소득세는 없어요. 양도세 없습니다. 내가 강남에 있는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봤더니 1억이래요. 양도세가 1억이에요. 그러면 그냥 1억 원만 내면 되지. 자, 별도로 농어촌 특별세 내지는 이제 지방교육세 붙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할 때 소득세에 붙는 지방세가 뭐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지방
소득세, 그렇죠. 오케이. 지방소득세. 얘는 부가세는 아니에요.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는 아니지만, 아니, 여보시오. 양도를 통해서 소득을 얻었지 않소? 그렇죠. 그럼 소득에 대해서 지방세를 내셔야 되는데, 그럼 몇 프로 내야 됩니까? 제가 10%만큼 별도로 걷습니다. 자, 그러면 1,000만 원만큼을 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요거 부가세 아닙니다. 요것도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우리 요건 지난 시간에 했죠? 종합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심지어 법인소득세든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10%만큼을 별도로 지방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신고하고 납부. 얘는 부가세는 아니에요.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자, 다음 감면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감면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면시에는 내가 이렇게 어디에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농사 짓는 땅도 아니고 별로 쓸모없는 땅이라 그냥 묵혀두고 있었어요. 저 강원도 어디라고 할게요. 근데 갑자기 도로가 생긴대. 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선생님? 너무 좋죠.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던 땅이었는데 갑자기 도로가 생긴다고. 자, 이게 이제 수용됐습니다. 수용. 그럼 수용이 뭐예요? 수용.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내 걸로 만드는 거죠, 이게. 자, 수용돼서 보상 금액을 5억 원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자, 만족스러워요, 불만족스러워요? 대부분 불만족스러워, 그렇죠? 사실은 만족스러운데 괜히 그냥 뭐 기분 안 좋은 척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 피곤하게 피곤 보이셔. 5억이라는 돈이 생겼잖아요. 어쨌든 이제 이때 그러면 세금을 냅니까 안 됩니까? 자, 분명히 나는 소득이 생겼으니까 낼 것 같다. 뭔 얘기냐? 내가 팔고 싶어 판 것도 아닌데 이거는 양도세 안 낼 것 같다. 내요. 이것도 양도세입니다. 오케이. 가끔 이거를 여러분 이제 안 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양도 어쨌든 내 명의의 부동산에서 이 도로 이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자 이름으로 바뀐 거거든요. 어쨌든 내긴 냅니다. 문제는 찜찜한 거지. 내가 5억에 팔고 싶어 판 것도 아니고 당신네들이 5억 주고 일단 일방적으로 가져갔는데 요거 세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라고 할게요. 나는 요 1억 원 다 못 내겠다 이거예요. 좋다. 내는 건 맞지만 나는 못 내겠다. 얼마만큼 깎아줘라 이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얼마쯤 깎아줄 것 같은데? 깎아줘요. 감면해줍니다. 이거 50%. 자, 50%.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아니죠? 자, 좀만 더 적어. 몇 프로? 더 적죠. 그러면 50%안 돼요. 예. 더 감면해 주신다고요? 자, 10%입니다, 여러분. 10% 말이 길어졌어 지금. 10%. 자, 그럼 1억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얼마만 내면 된다? 9천만 원만큼 내면 됩니다. 9천만 원. 현금으로 보상받으면 요만큼인데 사실은 좀 말도 안 되죠. 좀 그래요. 어쨌든. 자, 근데 갑자기 농어촌 특별세가 삐질삐질 와요. 이렇게. 왜 왔니? 그랬더니 아니 원래 양도세 1억 내셔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국가에서 9천만 원이니까 요렇게 1,000만 원만큼 깎아줬죠. 뭐 근데 왜? 내가 1,000만 원 깎아줬으니까 요 1,000만 원의 20%인 200만 원만큼을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된답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줬다 뺏는 거죠? 농어촌 특별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자 어떤 세금을 감면을 해줍니다. 이렇게 1,000만 원 감면받으면 네가 감면받는 만큼 혜택을 얻었으니 자 거기에 20%만큼 200만 원만큼을 우리 농어촌을 위해서 좀 내주지 않겠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감면 시에는 농어촌 특별 지방교육세 없어요. 농어촌 특별세만 이렇게 부과되는데 취득세를 만약에 감면받았다. 감면받는 취득세의 20%입니다. 20%만큼을 농어촌 특별세. 등록면허세를 만약에 감면받았다. 감면받은 등록면허세 20%만큼을 또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됐죠? 감면시에는 지방교육세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이런 게 없어요. 자 대신에 양도소득세는 있습니다. 양도세. 우리 요거 납부할 때는 어떻게 였어요? 취득세는 욕심이 많아. 둘 다. 근데 밑으로는 국세는 국세부터 지방세는 지방세부터. 근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붙는 건 없지만 야 소득세에 지방세 신고하는 게 있잖아. 10%만큼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요거는 감면시에는 지방교육세 안 붙고 농어촌 특별세만 붙는데 얘네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자 공통점 뭘까요? 그렇지. 내가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내가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 내가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 세 가지에 대해서는 감면받게 되면 감면받는 거에 몇 프로만큼? 20%만큼. 20% 몰라도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로 토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면 효과는 8%밖에 안 돼요. 일단 예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 됐죠? 네, 그래야만 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얘를 알 수 있어요. 자, 취득 단계. 다음 중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어떤 세금. 자, 요게 25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25회 때. 다음 중 보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는 세금 어쩌고. 요건 30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30회 때. 자, 지금은 몇 회예요? 오, 딱 좋아. 그죠? 25회 때, 30회 때, 그 다음에 35회 때. 제가 사실은 33회 때 시험부터 요걸 좀 미뤘어요. 33회 때로 요게 조금 나온 지 2, 3년이 됐으니까 이번에 어쩌면 요게 나올 것 같습니다. 33회 때 안 나왔어. 34회 때도 안 나왔어요. 33회, 34회 때 조세총론 파트에서는요.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이상한 것들만 나왔습니다. 약간. 그래서 올해 35회 때는 조금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근데 요게 조금 나온 지가 됐다 보니까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거 이해하죠? 오케이.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요거 하고 조금 쉴 거예요. 짧게 잘라서 4시간 하자고요. 됐죠? 그렇게 해요? 아니면 길게 해서 그냥 3시간으로 해요? 짧게 해서 4시간. 오케이. 자, 취득할 때 볼게요. 취득 단계에서 무슨 세금? 이거 모르는 분 없어요. 갖고 있으면 무슨 세금? 재산세. 팔면 무슨 세금? 자, 요건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걸 틀리는 사람 없거든, 이거는. 이거 안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보셔야 돼요. 취득 단계에서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될 수 있는데, 자,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거는요. 벌써 이제 오래됐죠. 여러분, 이제 2011년도 이제 이전이라고 하겠습니다. 2011년도면 이게 벌써 12년 전입니다. 12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 건물을 말도 안 되지만 1억 주고 샀다라고 하겠습니다. 1억 원 주고 돈 주고 사면 자, 세금 내는 게 이제 두 가지예요. 먼저 취득세 내야죠. 예,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취득세는 네가 1억짜리 상가 건물을 샀잖아. 거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에요. 그게 2%였어요, 2%. 자, 그다음에는 다른 사람 명의의 상가 건물을 네 명의로 이전 등기해 주잖아. 그때는 등록 면허세가 아니라 그냥 등록세라고 받았어요. 등록세. 자, 요것도 2%였습니다. 합치면 얼마예요, 이게? 이게 4%죠? 4%. 자, 근데 이때 이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같이 신고 납부로 해서 쓰면은 괜찮은데 요거 신고 납부 기한이 차이가 있었어요. 등록세는 2개월이었고 취득세는 3개월이었습니다. 요거 등록세를 일단 신고 납부해요. 근데 이거 안 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일단 내 이름으로 등록이 됐거든. 그러니까 취득세는 조금 있다가 내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거 안 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아니야,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입니다. 합치자. 그냥 취득세로 된 거, 취득세. 자, 몇 프로로? 자, 그러면 내가 부담해야 될 세금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금액은 달라진 게 아닌데 금액은 안 달라졌으나 이름만 따로따로 걷었더니 약간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냥 취득세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1년 동안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랜드 취득세라고 부를 거예요. 그랜드 취득세. 옛날 취득세 말고 지금은 어떻게? 그랜드 취득세. 그렇죠? 근데 얘를 자세히 뜯어보면 뭐가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녹아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그랜드 취득세 4%로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러면은 등록명세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면 취득세만 냅니다. 몇 프로로?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뜯어보면 뭐다? 옛날 취득세와 옛날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땅을 샀는데 자, 50만 원이 안 돼요. 여러분 취득세 안 받습니다. 자, 요거 뭐라고 하냐면 면세점이라고 해요. 여러분 증여세도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안 냅니다. 신기하다. 그렇죠? 취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때인데 이하입니다. 이하. 취득한 가격이 50만 원 이하잖아요. 취득세 안 받아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강원도에 있는 평당 10,000원짜리 땅을 만약에 50평을 샀다. 이런 경우에는 5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취득세 안 낸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취득세를 안 받으니까 이거 자체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이 등록세 파트가 녹아 들어가 있죠.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아니, 야, 이전 등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이것만 내면 되는데 이게 면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 못 받으니까 얘가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등록세. 그러면 좋아. 면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등록면세를 별도로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되게 이제 면세점이라고 말을 할게요. 자, 면세점.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면세를 받습니다. 우리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요만한 40만 원짜리 땅을 밭을 샀어요. 그럼 취득세 안 내죠. 취득세는 안 내지만 못 낸다. 등록명세 낸다. 등록명세. 그렇죠. 이전 등기는 해와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등록명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 치사한 세금. 치사한 거지. 그거 좀 안 받으면 어때? 그걸 굳이 또 얼마 안 되는 거 받겠다고 또 이게 등록명세는 치사한 세금이에요. 등록명세 맞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부동산을 돈 주고 샀습니다. 취득세만 내면 되죠. 자, 이때 취득세는 무슨 취득세? 그랜드 취득세. 그랜드 취득세. 그렇죠. 자, 그다음에 내가 스스로 건물을 지었어요. 이때도 뭐만 내면 돼요?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자, 근데 아버지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 취득세만 낸다 아니면 상속세나 증여세도 낸다. 상속세나 증여세도 냅니다. 요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게 되면은 취득세를 안 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돈 주고 샀을 때는 취득세 냅니다. 내가 지어도 취득세만 냅니다. 하지만 상속받으면 상속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고 아버지한테 증여받으면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야 됩니다. 이건요. 이 질문이 여러분 10월 달까지 올라와요. 10월 달까지. 상속세, 증여세 내도 취득세를 내야 되나요? 이 질문이 10월 달까지 올라와.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죠? 아, 참 말 나온 김에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밴드 안 하시나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밴드 안 하시나요? 왜 다 하는데 니는 안 하니? 이거 쉽게 말하면 결국은 자, 그래서 민계공만 합니다, 여러분. 밴드 민계공만 해요. 주요 과목이잖아. 찍기 다니시든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게 흔히 그 준공세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부터는 세준공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세준공. 자, 세준공. 다 같이 세준공. 자, 인터넷 세준공. 아시겠죠? 세준공. 좀 미안하다. 하여튼 처음에는 할만합니다. 다 하면. 그래 뭐 재밌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거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 이거 일이에요. 일 여러분들. 세법은 수업 잘 들으시고 그 나눠드린 프린트하고 저 교재 있죠? 그거 잘 보시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일일 학습식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한 게 그래 어쨌든 학계론이랑 민법 1차 과목하고 공법 정도는 좀 중요하니까 그 정도는 좀 이렇게 운용을 해서 일일 학습을 시키자라고 했던 거고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식이 없고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 부담됩니다. 어차피. 아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안 합니다. 자, 인강 들으시는 분들 질문하지 마세요. 자, 세준공은 안 한다. 여기서 생각하시면 돼요. 세준공 안 한다.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아쉬워요? 그 시간에 이거 한 번 더 보시면 된다니까, 여러분. 네, 진짜로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취득세. 근데 이 취득세가 그랜드 취득세. 야, 근데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가 될 수 없다 보니까 요거 뜯어 보니까 옛날 등록세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별도로 받지 않은 겁니다. 얘를 못 받으니까. 자, 그리고 유상이나 원시인 경우에는 취득세만 내면 되지만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됐죠? 자, 여기로 올게요. 그다음에 우리 재산세 껌딱지 누구 하나 있다 했죠? 재산세 껌딱지.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재산세 껌딱지입니다. 분명히 다른 세금이에요. 다른 세금인데 어차피 납기가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고지서 괜히 두 개를 보내면 우편요금만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고지서에 들어간다. 이런 세금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라고 하냐면 병기세라고 합니다. 병기세. 여러분 병기세가 뭐냐면 나란히 기입하는 세금. 병기세라고. 병기세. 나란히 기입하는 세금. 병기세.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갖고 있으면 재산세. 자, 그다음에 재산세 내가 탈만한 것들, 상가 건물이나 주택을 갖고 있다, 선박을 갖고 있으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나는 땅이나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과세가 되겠죠. 종부세 많이 갖고 있으면.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상가 건물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놀립니까? 아니죠. 자, 그거 갖고 뭐 해요? 임대업 하죠. 여러분들의 꿈, 저의 꿈 뭐다? 부동산 임대업자. 그렇죠. 부동산 임대업자. 부동산 임대업을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무슨 세금을 또 신고하셔야 돼요? 부동산 임대업이다 보니까 사업소득이에요. 종합소득세. 내가 임대업을 하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야, 그럼 대박이네. 갖고 있다고 재산세 내고 이거 혹시 탈지 모른다고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도 내야 되는데 조금 많이 갖고 있다고 종부세도 내야 되고 이거 갖고 내가 소득을 얻게 되면은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소득세네. 소득세 붙는 지방세 무슨 세금? 지방소득세. 그렇죠. 지방소득세. 부동산 갖고 있으면 이렇게나 많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많은 세금. 이거 됐어요? 자, 그다음 여기로 올게요. 양도. 이렇게 갖고 있다가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법인이 부동산 팔면 법인세로 신고합니다.
다시 법인이 부동산 팔면 법인은 그냥 세금이 세분화돼 있잖아요. 무조건 법인세, 무조건 법인세. 자, 그러면 여기 양도세는 법인이 내는 거다, 개인 내는 거다. 개인. 개인이에요. 법인은 법인세로 냅니다. 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부동산을 어쩌다가 한 번 사고 판 게 아니라 매달 사고 매달 팔대요. 이 사람은 일반 개인이에요? 아니면 업자예요? 이 사람은 업자죠. 자, 그럼 무슨 업자? 부동산 매매업자. 근데 부동산 매매업은 이것도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로 신고해요? 종합소득세로. 똑같이 개인이 부동산을 팔았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판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양도세로 신고합니다. 나는 근데 대놓고 부동산 매매업자다 이러면요.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자, 소득세 10%만큼 별도로 신고하는 지방세, 지방소득세.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렇다라고 하는 걸 떠올라야 돼요. 요 포맷 그대로 1년 동안 설명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출제 포인트예요.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는데 취득 단계에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이게 포인트예요.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 뭔가 소득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취득하면 소득이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든든하겠지만 소득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 자,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나와도 취득 단계에선 절대로 못 나옵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이런 게. 자, 그다음 아까 했던 부가세 있죠?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볼게요. 자, 취득 단계에선 걔네 둘 다 나올 수 있죠. 먼저 취득세만 하더라도 그냥 끝판왕 아닙니까?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라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다 나올 수 있겠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자, 그다음 보유 단계. 국세는 국세 붙고 지방세는 지방세 붙는다며요. 그럼 종부세 고지서를 나올 때 뭐가 나오겠어요? 농어촌 특별세. 재산세 고지서 나올 때는 지방교육세. 결국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는 다 나올 수 있어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양도 단계입니다. 우리 양도소득세 납부할 때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붙었다 안 붙었다? 안 붙었다. 대신에 양도소득세 깎아주면, 그렇죠. 감면 시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있었죠. 자, 출제 포인트 두 번째.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선 나올 수 있어도 양도 단계에선 못 나오죠. 대신에 농어촌 특별세는 모든 단계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게 시험이 많이 나와요. 위에 거는 너무 쉽다 보니까 안 냅니다. 잘 안 내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올 수가 있네. 하지만은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만 나올 수 있네. 자,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나올 수 있네. 요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해봤자 25회 때 30회 때 나왔지만 어쨌든 이 둘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나왔다. 요렇게 외우니까 조금 좀 그나마 할만하죠. 아닌 말로 이거 그냥 외우세요라면 외울 수 이게 못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약간 좀 시험이라는 건 조금 좀 벗어나긴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모든 단계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여러분 부동산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라고 할게요. 여러분 국민주택 규모 배웠어요 혹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요 정도 사이즈는 국민주택이요. 그래서 그거 아파트 만약에 5억 주고 분양받으면 부가세 별도로 과세 안 해요. 근데 사이즈가 크다 이러면요. 부가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부가세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부가세 중에서 4분의 1 정도로 지방으로 돌릴 땐 이름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지방소비세. 요거 어려우면 요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보유 단계 볼게요. 여러분 주택임대업자다.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업자예요. 그럼 월세 받을 때 부가세 안 받아도 됩니다. 왜? 주택의 임대는 부가세 면세에 해당이 되면 그래요. 근데 상가 임대하면 월세 말고 부가세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이때도 부가세. 자, 반대로 팔 때도 마찬가지죠. 상가 건물을 팔았다. 내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이다. 국민주택 규모가 넘어간다. 이런 경우에는 또 부가가치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도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덜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인지세 볼게요. 여러분 인지세라고 하는 건 뭔가 매매계약서를 쓴다라고 했었죠. 매매계약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취득을 하는 거지만은 반대 입장에서는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요렇게까지가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는 거고,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4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외운다라기보다는 자, 요러한 스토리텔링처럼 외워두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10분만 쉴게요. 55분에 하겠습니다.